수술 후 항암 화학 치료의 목적은 재발 감소를 통한 생존율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완치율을 높이는 겁니다. 재발의 원인은 유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미세전이, 외과 선생님께서 충분하게 절제를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 남아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보조적인 전신 항암 화학요법으로서 미세전이를 제거해서 완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이게 종양이라고 더욱 눈에 보이는 CT나 MRI에서 보이는 종양 덩어리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CT나 MRI에서 보이지, PET에서도 보이지 않는 미세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수술로 외과 선생님께 잘 제거를 해주시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빠르면 몇 개월 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1년, 2년, 5년 뒤에도 이렇게 자라서 재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요법으로, 그러니까 수술의 보조요법입니다. 내가 항암 치료 수술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고요. 수술의 보조요법을 통해서 미세전이를 제거를 해서 완치를 하고자 하는 게 이론적인 수술 후 보조요법의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항암 화학 치료의 기대 효과는 수술 단독으로 하면 생존율이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재발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떨어지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보조 항암 화학 치료를 해서 생존율, 완치율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항상 다르고, 이런 이론과 실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임상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연구된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현재 우리 아산병원에서 하고 있는 실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수술 후 보조 항암 화학요법은 젬시타빈 단독요법입니다. 주로 6주기로 구성되어 있고 6개월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기는 1주 간격으로 3주 연속 투약하고 1주 휴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부작용은 경증 부작용,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부작용은 피곤감, 설사, 백혈구 감소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이 있고요. 중등도 부작용으로는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을 주는 정도인데 피곤감, 설사 등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경우는 이걸 치료 투약 스케줄이라든지 용량을 조절해서 부작용을 줄여주고자 하게 됩니다. 이건 이미 이제 10년 전에 나왔던 요법이고요. 단독요법을 통해서 재발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유효하게 증가를 하고 전체 생존 기간도 완치율도 높일 수 있는 걸로 나와서 꽤 10년 동안 표준 치료로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잘못 적은 건데, 이제 작년 2017년도에 영국 의사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젬시타빈이란 단독으로 쓸 때보다 캡시타빈이란 먹는 항암제를 추가적으로 해보면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똑같이 6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간 투여하고, 젬시타빈이라는 건 기존 요법과 동일하게 한 달에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3번 오셔서 맞고 한 주는 쉬는 거고요. 캡시타빈은 경구 투여로 1일부터 21일째까지 먹는 약으로 드시면 됩니다. 주요 부작용은 젬시타빈의 단독으로 약을 썼을 때 비해서 추가적으로 약을 더 드시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젬시타빈 부작용에 플러스 알파가 되게 됩니다. 수족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발이 좀 벗겨진다든지 손발이 좀 꺼멓게 변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런 부작용이 유효하게 한 31%로 증가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손 색깔이 좀 검었습니다. 손이 좀 벗겨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부작용이 대부분이시고요. 이제 중증도 부작용은 이제 먹는 항암제다 보니 설사가 원래 젬시타빈 단독으로만 썼을 때는 2%인데 한 5%로 증가할 수 있고, 이제 손에 진물이 날 정도로 심하게 수족증후군이 생기는 경우가 7%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임상 연구했을 때 그런 거고, 제가 실제로 적용할 때는 바로 매주 이제 환자분을 지켜보면서 약을 조절하고 해서 이런 부작용이 더 생기지는 않도록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젬시타빈, 캡시타빈 병합요법과 젬시타빈 단독요법의 치료 성적인데요. 이 빨간색이 이제 젬시타빈, 캡시타빈 병합요법 두 가지 약제를 쓰는 거고, 이 파란색이 단독요법 약을 하나만 쓸 때 쓰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 요법을 설명을 드릴 때 추가적으로 항암제를 투여할 때는 보통 효과는 2년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 보통 드립니다. 그 이유는 두 약제의 성적 차이가 2년 시점까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요. 보시면 2년 이후부터 이렇게 그 재발률이라는 생존율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수술 후의 전신 상태가 비교적 괜찮고 좀 젊으시고 수술이
지금 시점에서는 뭐 식사라는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분들 위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5년 생존율이 예전 제미스타빈 단독으로 했을 때는 16%밖에 되지는 않지만 약을 투여했을 때는 29%까지 거의 2배 이상 장기 생존율을 올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 항암 화학요법의 결과는 6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5년까지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표준 보조 화학요법의 정리를 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미스타빈 단독요법은 아주 근간이 된 요법이고 2007년도부터 저희가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제미스타빈 캡시타빈 병합요법이고요. 작년에 결과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독성이 일부 증가하나 대부분은 견디실만 하시고 저희 종양내과 의사가 약을 조절하면 대부분은 다 잘 견디시고 6주기까지는 다 마무리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됩니다. 당장 결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으나 2년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장기 생존율이 유효한 증가가 약을 하나 썼을 때보다 나타나게 되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제미스타빈 캡시타빈 병합요법이 표준요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전신 컨디션이 좋은 환자분들을 주요 대상이고 전신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제미스타빈 단독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요법은 이제 폴피니녹스 요법입니다. 한 번씩 들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폴피니녹스 요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술이 시행되지 못하는 국소 진행성 췌장암 환자분 아니면 전이가 있는 췌장암 환자분을 대상으로 효과가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프랑스 의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제미스타빈 단독으로 치료보다 재발률이라든지 생존율을 유효하게 제미스타빈 캡시타빈 약제보다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걸로 증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교적 연구 기간이 좀 짧아서 저희가 장기 안전성 결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피니옥스가 새로운 약제는 아니지만 독성이 많이 심한 약이고요. 독성이라서 많은 경우 치료 중단에 한 절반 정도 저희가 치료 시작했는데 한 절반 정도 환자는 6개월을 못 채우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환자분들이 프랑스 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식약처라든지 이 심평원에다가 이 약을 좀 우리나라에서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논문이 나오지 않고 안전성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 결과가 논문이 발표가 되면은 저희가 바로 신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현재는 수술 전에 그러니까 바로 수술이 되지 않아서 수술 전에 폴피니옥스를 항암 치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던 환자분을 대상으로 수술하고 이어서 항암 치료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후 보조 항암 화학요법의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고 죽도 지금 이제 수술하고 3주 만에 오셔가지고 죽도 이제 3숟갈밖에 안 먹긴 하는데 재발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빨리 치료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방암하고 대장암 등과 같은 암종에서는 수술 후 최대한 빨리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2, 3주 만에도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췌장암에서는 조금 2, 3주 서두르는 것보다는 6주기, 그러니까 6개월을 충분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제 수술 후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암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는 충분히 전신 상태를 회복해서 계획된 항암 치료를 완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국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2014년도에 발표됐고요. 8주 이내 췌장 수술하고 8주 이내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항암 치료 중요한가, 6주기를 완료하는 게 중요한가입니다. 보시면 노란색 그래프는 6주기를 완료한 환자들입니다. 이게 실선은 8주 이내에 항암 치료가 들어갔던 환자군이고요. 노란색 점선은 8주 이후에 컨디션이 회복이 좀 더뎌서 수술하고 8주 이후에 항암 치료가 들어간 환자입니다. 보시면 8주 이전에 들어가나 8주 이후에 들어가나 치료 성적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는 뭐냐면 파란색 실선은 8주 이전에 들어가고 6주기를 못 마치는 환자분이고요. 파란색 점선은 8주 이후에 항암 치료가 들어갔고 6주기 미만에 6주기를 다 못 채우고 중간에 그만두는 환자분들입니다. 보시면 6주기를 다 시행한 환자분들에 비해서는 치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프가 아래에 있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6주기를 완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신 상태가 충분히 들어가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4개월, 6개월에 항암 치료하는 것은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제 3개월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이전에는 시행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2개월 시점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암 신약 개발 현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신약에 말씀드린 거는 유의하셔야 될 게, 이거는 이제 수술하시는 환자분들은 대상이 되지는 않고 이제 전이가 생겼다든지 재발이 되셨다든지 현재쯤에서 현재 항암치료 잘 반응을 하지 못하는 환자분 대상에 대해서 조금 환자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린 약은 최근에 췌장암이 거의 한 10년간 약 개발이 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오니바이드라는 항암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르누테칸이라는 원래 알려져 있던 항암제를 이제 지방막으로 싸고 이런 어떤 패길레이션이라는 이제 조치를 취해서 원래 이제 이 이리누테칸이라는 약물을 주면, 원래 이 약물은 대장암에서 쓰였던 약이었어요. 이리누테칸이라는 약은 그랬는데 이제 이런 지방질 막으로 싸주니까 이제 혈중에 금방 이렇게 약물 농도가 떨어지지 않고 혈중에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도록 해서 암에 종양이 항암제에 오랫동안 노출될 수 있도록 개량을 한 이제 신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항암제를 5F라는 항암제 단독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제 그 성치료 성적이 우월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 10월에 미국에서 FDA 미국 식약처에서 승인을 했었고요. 2017년에 10월에 한국 식약처에서도 이 오니바이드라는 약제를 췌장암 환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제는 1차 치료가 아니고요. 처음 저희가 쓰고 있는 젬시타빈이라든지 이런 약제가 잘 안 들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구제요법으로 쓰는 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아직까지 시판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 혹은 내후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하나는 이제 팩PH20이라는 약입니다. 팩PH20이라는 것은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약제입니다. 히알루론산이라는 건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알루론산은 보통 화장품 약에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 이런 이제 그렇게 만드는 이제 성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췌장암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췌장암 준편에 이런 게 히알루론산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면 압력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우리 항암제를 아무리 투여하더라도 혈관이 이렇게 눌려 있으니까 종양으로 암 자체가 잘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 제약회사가 팩PH20이라는 이런 약제를 개발했고, 이 약제는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겁니다. 이런 주변에 싸고 있는 막들을 분해를 하면 혈관을 누르고 있는 압력이 조금 헐거워지고, 그러면 항암제를 투여하더라도 이제 더 많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선으로 저희가 차를 보내는 거하고 16차선으로 저희가 차를 보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항암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종량으로 훨씬 더 많은 약제를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췌장암에 특히나 연구가 많이 됐었고, 아주 초기 연구는 이미 저희가 미국 환자들 대상으로 연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조직에서 높은 환자에서 기본 항암제에다가 저희가 쓰는 항암제에다 추가적으로 팩PH20이라는 약제를 추가해서 봤더니 반응률, 종양이 30% 이상 주는 반응률이 거의 2배 이상 올라갔었다. 그리고 생존 기간 자체도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통해서 미국 FDA에서 3상 연구, 그러니까 확정적인 이게 진짜 효과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더 많은 환자분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연구가 3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 아산병원에서도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알루론산이 췌장암에서 높은 환자만으로 선택적으로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표적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 조직 검사를 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서 조직이 히알루론산이 높은지 한번 확인해 봐 달라고 그러면 한 열에 한 명 정도의 환자분들만 이게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분한테 대상이 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 제가 외래에서 많은 기간 동안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면역 항암제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TV에서도 많이 보고 이제 폐암이라든지 흑색종이라든지 면역 항암제 쓰고 나서 병이 대부분 다 좋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췌장암에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옵디보 혹은 키투르다와 같이 현재 폐암이라든지 흑색종에서 효과가 매우 좋은 이제 면역 관문 저해제 단독으로는 췌장암에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존스 홉킨스라는 미국 유명 병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40명 환자를 대상으로 옵디보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었던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나와 있는 면역 관문 저해제 단독으로 쓰는 건 췌장암에서 효과는 없다고 췌장암 전문가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뮨셀, NK세포 치료, 일본에 가서 어떤 분은 다녀오시기도 하시는데 췌장암 환자에서 효과가 있다는 임상 근거가 전혀 전무한 상황입니다.
개별적으로 한두 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른 치료를 같이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항암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면역치료제 단독으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표준 항암화학요법에 면역항암제를 병합하거나 기존의 면역항암제를 췌장암의 특성에 맞춰서 개량한 약제를 현재 임상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정적인 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다고 말씀드릴 만한 면역항암제는 없고 저희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아주 저희가 환자분한테 그래도 좀 권유할 만한 치료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임상 연구 안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테졸리주맙이라는 이제 테센트릭이라는 면역 관문 저해제가 있고 AM0010이나 인터루킨 11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제들은 초기 임상 연구 결과에서 조금 우리 췌장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효과를 보여줘서 현재 확대 임상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모든 환자분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환자한테서 임상 연구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제가 확정적 효과가 이게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